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어제 제가 서마포 일대 정비사업지들 한 차례 총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진행성과 사업성, 그리고 투자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돈 되는 지역과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제 살펴본 서마포 권역을 4개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합정동 권역이 있고요. 여기 위치해 있는 합정동 권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망원 합정 일대 권역. 여기는 이제 그 안에 망원동 모아타운, 신통기획, 합정동 신통기획 같은 대상지 내지 예정지까지 포함이 많이 돼 있지만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제가 어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권역은 마포구청역 연남 역세권. 이게 역세권 재개발지가 두 군데가 위치해 있는 연남 성산 일대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여기 위치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죠. 성산 중동 일대인데 여기를 저는 좀 주목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제가 여기를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안에 내부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정비사업지예요. 보시면 성산시형 재건축 있죠. 여기가 완료만 되면 5,000세대급 이상의 재건축 단지로 탄생을 할 예정인데 여기가 강북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사업성을 보이는 재건축 단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어지게 됐을 때는 역과의 거리라던가 주변 환경이라던가 제 생각으로는 가재현류타운보다는 조금 더 윗급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재건축 구역이에요. 그리고 중동 모아타운, 성산 모아타운도 이미 대상지 선정돼 있는 상태고 또 성산 모아타운 위에 있는 1구역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 시공사까지 계약을 맺은 상태죠. 그래서 여기랑 가재 역세권 재개발 이 네 군데까지 정비사업지로 모두 완료되면 이 안에 이 작은 구역이 총 몇 세대짜리로 바뀌냐. 지금 현재가 구축 위주로 한 7천여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정비사업이 다 완료되게 되면요. 이 작은 구역 안이 13,000세대가 넘는 거의 미니 신도시급의 신축 단지들로 바뀌게 돼요. 거의 뉴타운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거기다가 또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호재로는 대장 홍대선의 신규 역사가 두 군데가 생겨요. 자, 성산역이 없던 역이 이제 요 위치에 생길 예정이고 또 DMC역이 4개의 환승역으로 바뀔 예정이죠. 그래서 DMC역 같은 경우에는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6호선 거기다가 2호선의 지선격인 대장홍대선까지 들어가게 되면 서울 전 지역으로 사통팔달 굉장히 교통이 발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역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작은 권역과 맞닿아 있는 역만 하더라도 월드컵 경기장역 있죠. 마포구청역 있죠. 또 가좌역 있죠. 거기다가 또 성산역까지 생기다 보니까 총 5개의 역이 이 작은 권역을 둘러싸고 생기니까 얼마나 교통이 좋아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좀 주목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바로 밑에 위치한 평화의 공원에는 트윈힐 관람차인 서울링 요게 이제 랜드마크로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서마포 일대에서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바로 이쪽 일대다. 물론 지어지게 됐을 때의 가격은 당연히 이런 합정동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신통기획 한강변에 위치해 있는 구역들이 가격은 더 높을 수가 있어도 가능성이라던가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먹을 룸이 남아있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 성산 중동 일대에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 가좌역세권 여기에 제가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좌역에 1차 역세권 반경안에 모든 구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때 2차 역세권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도에 역세권 재개발로 시민을 넣었다가 지금 구역계를 재조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여서 이미 시동은 걸렸다. 그때 당시에 동의율이 55%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 개발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면서 또 역세권 중에 상권 없는 역세권이 얼마나 될까요? 이 가자 역세권만큼 상권 없는 역세권이 정말 손에 꼽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재개발들 서울 내에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성공까지 다다르려면 반드시 상권을 피해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노후도가 거의 70%에 달합니다. 이 구역의 노후도를 제가 한번 따로 뽑아봤더니 한 65.7%의 30년 기준 노후도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조합원 수 비중의 황금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한 7대3 정도를 제가 황금비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의 7 정도, 거의 77% 정도가 지분 조합원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동의율이 빠르게 확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또 사업성에 대한 황금비를 제가 5대5에서 6대4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는 거의 6대4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율도 빠르게 충족할 수 있으면서 짓게 됐을 때의 사업성도 굉장히 훌륭하리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단독 조합원들의 평균 대지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특히나 이쪽에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들은 거의 30평대밖에는 그 면적이 안 돼요. 또 접도 상태도 굉장히 불량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단독주택 조합원분들이 반대가 크게 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의 역세권 재개발 계획으로는 획지 1개에다가 대규모 단지를 이런 식으로 조성이 될 예정이고
최고 층수를 거의 50층 가까이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용적률을 무려 500%까지 계획을 잡아놓고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분석을 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400%의 용적률만 적용을 받았다. 이렇게 감안하고서 사업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부지 면적이 15,000평입니다. 그런데 알대지만 가지고 15,000평인데 조합원 숫자가 1000명이 안 돼요. 조합원 숫자로만 봤을 때는 782명 정도 계산이 되고요. 그 중에서 통건물 소유주분들 두 채씩 가져간다라고 감안했을 때 한 850여 개 정도의 조합원 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00% 용적률 적용받게 돼서 조합원 분양 모두 다 뽑아내고 일반 분양분도 거의 600개 넘는 수준이 5구 위주로 나오게 될 예정이고 임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 수준을 임대주택으로 뽑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한 126% 정도의 굉장한 사업성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역세권 재개발은 성공만 하면 무조건 돈 낸다. 그런데 성공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 요건이 역세권 중에서 이 상권 발달이 더딘 데를 찾아가지고 투자하면 무조건 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역세권 재개발 중에서 가좌 역세권 재개발만큼 상권 비중이 낮은 사업지는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지 중에서도 일반 분양을 또 비싸게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자율 뉴타운 일대에 있는 연차로 한 10년 가까이 된 그런 물건들의 현재 가격이 한 13억대 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마포라는 이름값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일반 분양가가 그 이상 정도는 갈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또 성산시형 재건축이 진행되게 됐을 때 일반 분양가 수준을 굉장히 크게 끌어높일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4, 15억대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소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순수 민간 사업의 장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신통기획이라던가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구역 지정 후에는 무조건 토어제로 묶여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된 이후부터는 진출입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세도 굉장히 좀 불투명하게 형성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데 역세권 재개발은 순수 민간 사업의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데 토어제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출입이 자유롭고 언제든지 프리미엄을 먹기 위한 투자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가능성 높은 역세권 재개발들은 정말 샅샅이 물건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탐색을 통해서 확보한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공시가 1억 미만 물건도 있어요. 공시가 1억 미만 물건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가 없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투자 금액으로도 역세권 재개발 마포에서 진행하는데 1억대 투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1억대 투자가 있단 말이죠. 상급지인 마포구에서도 투자금 1억대 가지고 역세권 재개발 예정지를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지 지분가 굉장히 중요하죠. 대지 지분가가 합정동이라던가 망원동 같은 지역에서 투자하려면 얼마 하냐면 최소 8천대부터 출발입니다. 8천대에서 9천대가 마포구 일대의 재개발 예정지 투자 시세인데 제가 확보해놓은 물건은 평당 3천 중반이에요. 3천 중반. 그러니까 프리미엄으로 따지면 거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수준의 가격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종전자산 평가를 하더라도 오히려 내가 산 금액보다 평가 금액이 높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투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처들은 미리 확보하는 게 장땡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좋은 물건을 먼저 선점한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점 효과를 노리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미리 전화 주셔서 극소량 남아있는 이런 형태의 물건들 미리 확보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주말에 있는 강의에서는 제가 재개발 예정지 물고기를 잡는 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물 상담과 주말 강의를 활용을 하셔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훌륭한 투자 전략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